안녕하세요.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. 오늘 얘기는 집을 팔 때 그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, 여러분들도 집을 팔 때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깔끔하게 해서 그쵸? 보여주죠. 그리고 뭐 집에서 또 무슨 청국장 냄새 같은 거 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향기롭게 그렇게 해놓고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 평가사가 있지만은, 평가사는 전체적인 그 부동산 값어치 그거를 평가를 하고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죠. 미국도 평가사가 있어요. 어프레이저 평가사가 있는데, 미국은 그 평가사가 또 세분이 돼서 그 인스펙터라고 건물 자기 집에 와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. 지하실부터 해서 보일러실, 외관, 내관, 또 뭐 지붕까지 올라가서 전부 그 인스펙션을 해요.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인스펙터가 전부 레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두꺼워요. 이렇게 책자처럼 만들어서 보일러는 몇 년도 거고, 뭐는 어떻고, 설비 쪽은 어떻고, 어디가 문제가 좀 있고, 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요. 그래서 그 부동산 집값을 내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인스펙션에 의해서 그 정해집니다. 그 조사원이라 그러나요? 그 인스펙터가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값을 매기게 돼요.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 있는 하나가,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페인트도 칠하고 뭐 고장난 것도 고치고 좀 싹 리모델링을 좀 해요. 그래서 내가 20만 불의 집을 사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불 자재 사고 뭐 하고 내 손으로 직접 하고 해서 5만 불을 투자했더니 25만 불짜리 집이 된 게 아니라 35만 불, 40만 불도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업도 미국 같은 경우, 캐나다 같은 경우 이제 괜찮은데, 오늘 얘기는 제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. 집이 그 대지가 한 200평 조금 안 되고, 건평이 연면적이 아래층 위층 합쳐가지고 33평 정도 되는 2층 집입니다. 그러니까 마당이 좀 넓잖아요. 한 150평 정도 나오는데,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입주를 못하고 그 집을 그냥 놔뒀어요. 다 완공이 된 이후에 그냥 문만 딱 잠그고 놔뒀습니다. 근데 다른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 집에 신경을 못 썼어요. 그리고 그 집을 이제 팔아야 될 입장이 돼서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 팔라고 했으면은 집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내부는 어차피 새 집이니까 뭐 더 할 것도 없고, 이제 마당 쪽인데,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그래요. 마당에 좀 깔끔하게 잔디도 좀 저거 깎고 잡초도 좀 빼고 그렇게 저한테 권했지만은, 제가 그 집을 또 안 팔아도 그만, 이거 팔아야 될까 안 팔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시간이 뭐 몇 달 지나고 여름 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마당에는 그냥 잡초가 많이 자란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가보지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전철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한 세정거장, 그쵸, 그 정도 떨어진 데니까 또 바쁘니까 자주 안 가보게 됐어요.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. 이 집을 누가 사고자 보고 싶어 하는데 열쇠가 어디 있네요. 그래서 열쇠를 이제 우리 같이 그 일하시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, 이제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그 매수 의사가 있는 그 부부 내외가 이제 그 현장으로 가고, 저는 못 갔어요. 전화가 좀 이따 왔습니다. 이 큰일 났어요. 막 벌한테 쏘여가지고 지금 벌한테 공격을 받고, 지금 현관 문 앞에 벌집이 이만한 게 그 현관 손잡이 거기 매달려 있는데, 벌이 그 말벌이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대요. 열쇠를 꽂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, 막 벌한테 쏘여가지고 지금 손이 퉁퉁 붓고 이랬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당황스러운지 만사를 제쳐두고, 제가 우선 약국에 들려서 벌에 쏘였는데 약 좀 주세요. 그래서 약을 사가지고 현장을 갔어요. 그러니까 한 15분 걸립니다. 그래서 갔더니 그 집에 그 근처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쪽에서 다들 몸을 낮추고 이제 벌들이 날아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정말 미안하고, 참 가관이더라고요. 무슨 그 폐허도 아니고 마당에 잡초가 그냥 이렇게 막 허리 뛰는 데까지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집이 진짜 방치된 집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때가 여름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 8월, 한 광복절이 안 됐으니까 8월 한 초순인데,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이제 가면서 그 왜 배추 담는 봉지 있죠, 이만한 거 시퍼런 거, 그 봉지 한 2장을 가져갔어요. 제가 벌에는 좀 제가 강하거든요. 벌에 엄청 제가 한꺼번에 한
100방 이상 벌에 쏘인 적이 있어요.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고등학교, 초등학교 이럴 때 목장을 하셨었어요. 지금 신도시 개발되면서 이제 목장이 다른 데로 뭐 옮기고 그랬는데, 그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소들한테 이제 우리 사람들 김치 담그듯이 젖소 키웠거든요. 목장, 홀스타인 얼룩소 있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가면은 뭐 이렇게 참도 같이 먹고 재밌잖아요. 근데 그 풀베다 말고 목동 아저씨들이 다 엎드리더라고요. 나보고 손을 막 빨리 엎드리래요. 그래서 저도 엎드렸는데 벌들이 머리 위에 막 이렇게 붕붕붕붕 소리가 나면서 벌이 딱 쏘더라고. 그래서 또 쏘고 막.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바보같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서 도망갔어요. 그러니까 벌이 그냥 나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눈도 퉁퉁 붓고. 근데 벌이 여기만 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뭐 겨드랑이부터 해서 뭐 바지가랭이 사이로 해서 다 벌들이 막 쏘고 죽을 뻔했어요. 그게 약이 됐는지 어쨌든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벌 무섭지도 않아요. 그래서 가가지고 그 비닐 봉지 있죠. 그걸로 한 명씩 가가지고, F킬러도 가죠. F킬러 가서 그 현관 손잡이 앞에 그 벌집을 봉지를 확 씌워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뜯었어요. 뜯고 보니까 그 벌집이 그거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. 또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 현관 앞에 데크 그 난간 밑에도 뭐 요만한 벌집 막 벌집이 모두가 4개를 땄어요. 다 따고 F킬러 팍 끓여가지고 이제 벌들 다 쫓고, 그리고 이제 키를 열었습니다. 사실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몇 달 동안 방치를 하고 문도 꽁꽁 닫아놨잖아요. 그리고 여름이고 날씨는 덥고 습하고, 그래서 사실 내가 집을 보여주러 들어가면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이거 곰팡이 쓴 데 있는 거 아니야? 나도 이제 그 전에 못 가봤으니까. 그 전에 제가 캐나다에 몇 달 갔다 왔어요. 또 그러느라고 가보지도 못하고. 근데 그 집이 그냥 덜컥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. 마음에 든다고. 생각해보니까 그래요. 들어갔을 때 집 들어가기 전에 이 집 살려고 했던 분도 그렇고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. 마당도 그렇게 엉망이고, 그런데 벌집이 또 주렁주렁 달려있고 한심하잖아요. 근데 들어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집 안이 너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면서 정말 곰팡이 한 대 쓰는 데가 없고 깨끗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과 그 집을 사려고 했던 내외분이 들어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. 무슨 에어컨을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, 바깥은 엄청 덥고 습한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너무 시원한 거예요.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딱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. 제가 그 벌에 물리고 그런 그 수모를 겪는 바람에 제가 1,000만 원 깎아줬던 기억이 있는데, 그 벌 때문에. 네.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면서 그 단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단열. 그래서 그 집의 구조는 두께 200mm 그 ALC 블럭으로 싸서 지었어요. 짓고 그 1, 2층 그러니까 2층 바닥은 습식공법을 하지 않고 목조주택처럼 그 장선이라 그러죠. 밑에 그 장선을 걸고 2x10 이렇게 쭉 장선을 걸고 그 위에다가 TNG 합판을 깔고, 그리고 이제 보일러 그 호스죠. 코일 깔고 그 방통이라고 해서 그 몰탈 미장으로 이렇게 해서 2층은 그런 난방으로 되고, 보일러 시스템은 그냥 기름 보일러로 그렇게 해서 단열이 원체 잘 돼 있으니까 여름에도 그런 시원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벽체가 200mm ALC 블럭으로 쌓고, 원래 ALC가 시공을 잘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. 근데 그 ALC에 대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그 ALC 자체가 갖고 있는, 처음에 ALC가 생산돼 나올 때는 그 안에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오토클레이브드라고 그 증기 찜통에다가 ALC라는 재료를 넣어서 증기 양생을 해요. 그때 이제 증기 양생을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콘크리트 강도를 얻을 수 있고, 어차피 그게 일종의 시멘트 제품입니다. 시멘트 제품인데 그 안에 수많은 기포 거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열이 굉장히 좋아요. 그렇다고 그게 가볍기 때문에 뭐 강도가 약하냐 하면은, 강도 계산을 해보면 2층, 3층 끄떡 없습니다. 그 정도 강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외부 쪽으로는 두께 100mm EPS 그 스티로폴이죠, 말하자면 100mm 스티로폴을 바깥에 대고 스타코 플렉스 메쉬 감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걸 하고 밑에는 이제 그
드라이비트나 뭐 스타코플렉스 그 공법이 어차피 메쉬 안에 그 좀 약한 재질이잖아요. 단열재가. 그래서 한 1m 20 높이로는 그 건물 1층으로 돌아가면서 파벽돌 그거를 시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랫부분에는 벽돌이 쭉 돌아가면서 있고 위에는 스타코플렉스 굉장히 좀 밝은 색이죠. 약간 그 뭐라 그 미색 미숫가루 색깔인가요? 코코아 색보다는 연하고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창틀 몰딩은 그 방킬라이라는 그 단단한 아이언 우드 계통인데 그걸로 이제 창 테두리는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몰딩을 두르고 그렇게 했어요. 모양도 괜찮아요. 그냥 전통적인 외관상으로는 그 미국식 목조주택 그런 스타일인데 내부 골조는 조적식이죠. ALC 그걸 했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 그 100mm 그 단열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. 그럼 내부 쪽으로는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ALC 블럭에다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이제 각재를 간격 맞춰서 박아대고 각재 뭐 일본 말로 그 현재 다루끼라고 하죠. 다루끼 거기에 한 치각 그러니까 한 2.5cm, 3cm 각 막대기입니다. 그걸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석고보드를 붙이면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게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OSB 합판을 거기다 또 붙이고 보세요. ALC 벽체 그 다음에 열반사 단열재 한 겹 붙이고 그거 10mm짜리 붙였어요. 그 다음에 각재 붙이고 그 각재 위에다가 OSB 합판 붙이고 그 합판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였어요. OSB 합판은 사실 안 붙여도 되는데 석고를 뭐 2겹 붙이든지 그래도 됩니다. 근데 일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으면 못이 그냥 푹 들어가요. 그럼 지금 무슨 이런 집이 다 있어. 잘 어색해 합니다. 그래서 OSB 합판 붙이고 그 위에다 석고보드 붙이고 석고보드 위에다가 스타코플렉스 같은 그 미장재 있어요. 그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도배, 벽지를 안 한 거죠. ALC에서 주의할 거는 그 ALC 블럭을 쌓고 하면서 걔가 집을 시공 바로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분이 금방 안 말라요. 서서히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. 근데 바깥에도 스타코플렉스 같은 거 다 하면은 그 재질이 굉장히 방수하고 방습 이렇게 해서 막이 하나 생기는 걸 보면 돼요. 외부에. 그래서 수분이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. 그러면 내부 쪽으로라도 빠져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내부에도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실크 벽지 그런 거 바르면은 실크 벽지가 뭡니까? 자세히 보면 그것도 비닐이에요. 비닐 말하자면 비닐로 딱 덮어버리면은 바깥으로도 수분이 못 나가고 내부로도 수분이 못 나가니까 걔네들이 어디엔가 수분이 응축되고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벽체 쭉 따라 올라가면은 그 각재가 있는 부분, 그러니까 ALC 블록 열반사 단열재하고 각재가 한 3cm 정도 틈이 있죠. 공간이 있습니다. 그 공간 자체가 또 단열 효과가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수분이 그래서 지붕 처마 끝에 우리가 시공하는 게 쇼팻이라는 게 있어요. 쇼팻. 처마 끝에 그 이렇게 지붕이 내려와 있으면 요 부분 벽체에서 나간 요 부분에 쇼팻을 달면은 수증기가 나가서 그 쇼팻을 통해서 벤트가 됩니다. 그러니까 환기가 되죠. 환기. 그리고 지붕은 지붕대로 단열을 하고 지붕에는 그라스울 단열재를 썼어요. 그리고 지붕 용마루라고 하죠. 꼭대기 이쪽 위에는 용마루 벤트라는 게 있습니다. 지붕 위에 용마루 환기. 그래서 습기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 지을 때 그 자연적인 그런 환기 그런 거 잘 해줘야 됩니다. 벤트 그런 거를 잘 하면은 집안에 이제 습기가 과도하게 차지 않고 그 습기로 인해서 겨울에 결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예기치 않게 그 진짜 외부는 자풀이 우거지고 정말 폐허처럼 엉망인 그런 집을 그냥 반전이 된 거죠. 완전히 아마 외부의 그런 엉망진창인 점이 반전이 돼서 더 극적인 효과를 준 것 같아요.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해서 팔린 적이 있어요. 이미 뭐 다른 분 집이 됐으니까 제가 그 집의 사진이라든지 위치 이런 건 공개를 못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 지을 때 단열 잘 하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 규정에 외벽 단열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하면은 단열 성능은 굉장히 지금 그런 수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단열이 좋습니다.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두껍게 더 겹겹이 하셔도 좋고 그게 점점 더 많이 단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? 패시브 하우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외벽 단열 잘하고 그 다음에 창을 통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
창도 요즘에 전부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. 창의 밀폐성, 그 다음에 창의 단열성, 그 다음에 창도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뭐 그 페어그래스 사이에다가 그 가스도 집어넣고 크립톤, 알곤 그런 가스를 집어넣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금속 막을 증착을 하죠. 로우이 유리가 그겁니다. 그 페어그래스 사이에 한쪽 면에다가 금속 막을 증착을 시켜요. 그러면 복사열 차단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질문에 구독자 중에 지금 집을 지려고 그러는데 단열에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. 그래서 제가 그 단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지나갔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.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77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